동해의 숨은 보물,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성류굴은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자리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돼 상당한 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과 함께 새겨져 있었던 과거의 흔적. 대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그 비밀을 알아본다. 연간 7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울진군의 대표 명소로 자리한 성류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이곳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성물들이 자리해 있다. 그리고 일찌감치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류굴에서 뜻밖의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에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그 정체는 동굴에 새겨진 글귀들. 이 발견으로 천연자원으로만 여겨지던 성류굴이 금성문의 보고로서 새롭게 주목받게 됐다.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약 1500년에 걸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글귀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 역시 놀라웠다. 성류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류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성류굴이 단순한 동굴이 아닌 국가적 의뢰 장소로 사용됐을 거라는 것. 놀라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동굴 안에서 새겨진 25개의 글자에서 신라 진흥왕이 성류굴에 다녀갔다는 내용의 명문이 발견된 것. 이는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최초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안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진흥왕 지동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류굴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서기 560년 경진년 6월에 진흥왕이 성류굴에 다녀감을 기록한 흔적. 울진 성류굴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신의 영토를 돌아다니며 순수비를 세웠던 진흥왕. 하지만 울진 성류굴 일대엔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이 시기 진흥왕의 행적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성류굴의 명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존재한다는데,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실제 이제 수중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성류굴에는 이토록 많은 글귀가 남아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추측 역시 명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신라시대 장군하면 김유신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글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성유글에서 수련하며 자신들의 흔적을 남긴 것이 명문의 시작이었을 거로 추정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오갔을 성유글, 여기에는 또 어떤 글귀가 남아있을까?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화랑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밝혀진 것보다 밝혀질 것이 많은 성유글의 명문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된다.